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날이 너무 추워서 오늘 움츠러드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 오다가 보니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김현정 앵커 이름이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누가 그런 추정을? 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네, 존경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예. 올라간 거 확인 못했어요. 추정되는. 손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기는 나으셨어요? 네. 나으셨어요? 네. 저 갑자기 궁금한데. 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왔죠. 군대에서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아주 아픕니다. 네, 아주 아프고. 감기 걸려도 훈련하러 가요? 너무 심하면 좀 빼주긴 하는데 사실 계급이 높지 않을 때는 그런 말도 못 하죠. 아픈 티를 못 내고 끙끙 앓죠. 그러다 병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20세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요즘 군대는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강원도로 갔다 오셨잖아요. 전방으로. 예, 인제 제대로 하고 오셨죠. 원통리. 예. 추웠어요. 지금도 추워요. 백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없어요. 저 지금도 양쪽 발가락에 동상 있어요.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손조 변호사. 오늘 변론 대결을 펼칠 주제가 바로 이 군입대와 관련된 얘기여서 제가 잠깐 군대 얘기했어요. 일단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이틀 전에 입영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실화예요? 당연히 실하고요. 이미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1심, 2심. 그래, 무슨 일입니까?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2011년에 한 남자가 사회복무요원, 2014년에 법이 바뀌었죠. 예전엔 공익요원이었죠. 공익근무. 예, 네. 예.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예. 첫 번째로. 그런데 그리고 그때 들어갔어요. 훈련받으러. 입영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퇴영 조치, 즉 집으로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그 후에 2013년 1월과 9월에 각각 두 차례 더 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예. 이때는 아프다. 그리고 또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집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대 연기를 신청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 과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 소집 대상자가 됐어요. 병역법에 있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후에 소집 통지서가 네 번째로 날라왔는데 예. 이틀 후에 바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28일인데 입영 통지서가 왔는데 내일 모레 30일까지 입영해라.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 정말 상상만 해도. 이틀 후에 훈련소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고요. 예. 그런데 그 후에 이틀 후에 이 날짜를 못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고요. 1심에서는 징역형 유죄 판결, 그리고 2심에서는 이번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3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자, 두 변호사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 남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이 사람 잘못한 거다. 이틀이건 뭐건. 손 변호사님은? 무죄입니다. 무죄라고 보세요. 네. 잘못 없다. 자, 여러분의 의견 지금부터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틀 전에 받은 입영 통지서. 만약 입영 날짜를 지키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유죄냐 무죄냐.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려 있고요. 이틀 전 통보든 일주일 전 통보든 기한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면은 입대하지 않았으면 이건 유죄다. 찬성하시면 노변 혹은 유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슨 소리냐. 입영 통지서 자체가 부적합하게 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손변 무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212. 노 변호사님. 네네. 유죄라고 하셨는데. 네. 아니 근데 입영 통지서가 이틀 전에 날아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점에 주목을 해서 이거 무죄가 당연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건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분은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게 병역법 시행령의 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는 소집 통지서의 송부 기간과 송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소집 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송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는 하루 전날 통지를 받아도 그 다음날 가야 되는 거죠. 그 기간 단축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그런 안 건 써 없습니다. 있어요? 그냥 단축할 수 있다라고만?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러면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너무 지나치고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아까 손 변호사님이 이제 살짝 소개를 하셨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4번째 소집 통지서였단 말이에요. 첫 그렇죠. 번째는 소집 통지 받아놓고는 제대로 교육을 안 해서 쫓겨나고 예. 그다음에는 2번이나 본인의 연기. 그런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받았는데 병무청에 그러니까 병무청 직원하고 이분이 통지서를 받은 날 연락을 했습니다. 병무청 직원이 당신 연기 신청서 내세요. 지금 예. 너무 급작스럽게 통지 받았을 테니까 내시면 저희가 조치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대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아닙니다. 이번엔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했다는 거예요. 구두긴 하지만 뭐 증거가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또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습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날짜를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분은 그 전날부터 계속해서 본인이 소집 통지가 언제 올 거라는 걸 대강 이제 알고 있었었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본인 사유만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약속해놓고 또 안 지키고 이러니까 이제 1심에서는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이틀 전에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게다가 이 법적으로도. 사람이 네. 워낙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1심은 네. 유죄를 내린 거다. 네네. 자, 손 변호사님 네. 왜 2심과 같은 무죄라고 할 생각하셨어요? 말이 참 많습니다만 잘라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건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이 사건에 있어서의 행위만 놓고 따로 떼놓고 봐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 국방 임무를 지고요. 또한 또 현역병이라면 건강하면 현역 입영해서 군복무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그 소집돼서 복무해야 됩니다. 예.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걸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이기 때문에 유죄냐 무죄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전과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엄격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만약에 지금 이틀 전에 소집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고 한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예. 그 잘못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거는 부당합니다. 이번에 2심 재판부가 그렇게 본 것이고요. 이틀 혹은 하루 전에도 입영통지서 보내면 무조건 와야 된다는 그 규정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렇습니다. 불합리를 넘어서 헌법에 반한다라고 2심 재판부가 본 것이고요. 이 사람이 괘씸하든 아니든 그건 다른 문제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사건에서 따질 필요도 없고 따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노 변호사님 답변 주시오. 이 사람이 괘씸하다고 해서 법 자체가 이상한데 막 처벌해버리면 어떡하느냐. 네. 매우 이상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아니 뭐 모르잖아요. 단정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맞는 것 예. 같고요라고 말했잖아요. 이 A씨가 단정이 되면 큰일 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틀 전에 송달 받았을 때 병무청에서 연기서를 내세요. 그럼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사정을 봐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본인이 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서류를 들고 가서 내든지 이러면 되는데 본인이 연기할 만한 딱히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냥 자기는 가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가기는 싫고 이래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은 물론 이 시행령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는 건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같지만. 근데 위반될 소지가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의 경우도 그걸 좀 감안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감안해줬잖아요. 그 전에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조금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나게 됐고 지금까지 이 시행령이 위헌이다라고 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던 이유가 바로 현재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의 그 상황, 군사적인 상황, 분단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 변호사님. 일단 그 군사적인 대치 상황 물론 있고 엄중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 그리고 또 잘못 만들어진 규정을 합법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이 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규정부터. 병역법에 보면 입영을 기피했을 경우에 결국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받죠. 네, 그 3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징역을 바로 받아요? 그렇습니다. 벌금형도 없죠. 그런데 이 병역법 시행령에 이 소집 통지, 이 입영 통지, 소집 통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병역법 시행령에 있어요. 네네. 그런데 시행령 보면은 일단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별도 소집 대상자의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한 달이에요. 30일이에요. 30일인데 별도 소집 대상자로 분류되는 순간 단축할 수 있다예요. 송부 기간, 송달 기간 단축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느냐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
정부, 국회가 이제 규정을 잘못 만들 경우에 예. 이 잘못 만들어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국가의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잖아요. 예. 이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게 경찰로 예를 들게요. 예. 경찰이 정당하게 그 경찰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만 죄가 경찰이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때 여기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한다면 적어도 폭행 협박죄는 될 수 있어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규정이 이 병역법 시행령이 옳지 않다면 예.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이번에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 잠깐 볼게요. 7051님은 아니 이거 무슨 일제시대 강제징용도 아닌데 이틀이라니요. 무죄입니다. 2428님도 이틀 전 영장은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어이가 없다 하셨어요. 반면에 어딘가요. 0916님은 입영이란 건 소집 준비 단계에서부터 언제든지 소집돼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셨고 이정근님은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보인다면 유죄가 맞다. 염민호님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지켜야 된다. 또 이런 문자도 주셨어요. 노 변호사님. 조선 변호사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법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렇지만 만약 진짜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아프셔서 뭐 이런 이유로 연기를 하다가 어찌어찌하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이런 경우 징역형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은 1심에서 그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그 징역형 선고받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실형을 물론 이제 집행유예 뭐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어서 실제로는 뭐 특별히 제한적인 어떤 걸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사정이 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오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냐. 그렇죠.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의 신분은 별도 소집 대상자였다는 거죠. 별도 소집 대상자로 이 사람이 분류가 된 이유는 본인의 행동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한번 2011년에 그렇게 입영 통지를 받고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말하자면 소집에 대해서 해놓고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안 가서 퇴영 조치 당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이나 또 역시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좀 제대로 된 그런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별도 소집 대상자가 되었고 그 별도 소집 대상자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시행령이 나온 거였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다. 송 변호사님. 네, 별도 시행 대상자를 따로 분류하고 있고 또 이런 경우에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30일이 아닌 더 단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축할 수 있다. 어디까지 단축할 수 있느냐. 정말 직전에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너무 과한 거죠. 진짜로 하루 전에 날라오기도 해요? 이틀 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하루 전도 있어요?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그 법원에 이게 헌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병역법 시행령처럼 이제 그 명령 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이에 대해서 최종 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일보다 단축해가지고 제한 없이 아주 줄일 수 있는 거 하루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게 평등 원칙 위반이다, 비례 원칙 위반이다, 최소 침해 원칙 위반이다. 결국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죠. 근데 2심은 그렇게 해서 난 거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행령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 정말 시행령대로 하면 하루 전에 보내도 할 말이 없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병무청에서는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사람처럼 정말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못 올 수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개개인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치가 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연하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하게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그 사람이 기존의 행동과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아니요. 기존의 행동을 가지고 이게 아니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다니까요. 연기 신청서를 안 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못 낸 거죠. 저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가 이 주제가 이렇게 뜨거운 주제일 줄은 몰랐는데 노 변호사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저는 군대가 굉장히 뜨겁게 오늘 두 분이 붙으셨어요. 지금 청취자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한 개씩만 소개하고 여러분 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영 통지서가 이틀 전에 날아왔습니다. 근데 못 갔어요. 이 남자 병역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이거거든요. 다만 이 남자는 별도 관리 대상자라는 좀 특수한 신분이었습니다. 7422님 무죄입니다. 아니 우리 아들도 군입대 앞두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도 입영 통지서가 한 달을 채 남겨두지 않고 나와서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좀 넉넉하게 나오면 안 되느냐라는 의미로 무죄다.
하셨어요. 반면에 3222님은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틀이든 하루든 법은 지켜야죠.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1657님 봐줄 만큼 봐줬는데도 또 안 가는 건 병역 의무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다. 반면에 9770님은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전시 상황입니까? 이틀 전에 입영통지서 발행을 가능하게 한 그 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죄 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네, 변호사님. 그 유승준 씨가 유승준? 스티브 유. 예. 나 군대 가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미국 가서 시민권 취득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1심 때 졌잖아요. 예. 그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티브 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난을 하시면 되고요. 예. 다만 유죄는 아닙니다. 비난은 비난대로 하지만 이건 또 유죄 아니. 두 분이 팽팽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한 분은 정유라 남편은 군대 갔습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공익 요원 한대요. 그 사람은. 한대입니다. 예. 한대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됐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군요. 이틀 전에 받은 입영 통지서. 다만 이 남자는 별도 관리 대상자라는 좀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팽팽했네요. 예. 47대 53. 47%대 53%로 이 남자 무죄다.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노 변호사님. 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청취자들이 그렇다는데 할 말 없어요. 손 변호사님 웃고 계세요. 사실 간혹 군대 갔다 온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주 컨디션 안 좋을 때, 불안할 때 군대 가는 꿈 꾸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꾸세요? 그럼요. 가끔 꿉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정말 많이 읽어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틀 전에 영장을 받는다. 이건 정말 악몽 중에 악몽입니다. 견디기 힘든 거고, 또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정말 비등비등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주제를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재미있는 주제, 팽팽한 주제였고, 새로 이제 유창수 PD님이 새로 이제 합류하셨는데 첫 주제부터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사실은 실화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우리 청취자 문자가 왔다는 건 반드시 생각 한번 해봐야 될 주제라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표시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올해 마지막 재판정이에요. 두 분. 올 한 해 잘 보내셨어요? 좀 어지럽게 보냈죠. 우리는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을부터는 정신이 없었죠. 온 국민이 다 정신없게 보냈는데 하여튼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새해 만나는 거거든요. 네. 더 다양한 사건 사고로. 더 팽팽한 거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